자동 머신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바로 농도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드론기 광고 영상이고요. 신제품으로 출시된 드론기의 마그니피카 에보라떼, 이 머신을 예로 들어서 자동 머신을 사용해서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자동 머신과 반자동 머신에 대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커피를 분쇄해주는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별도로 에스프레소 추출만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반자동 머신이라고 합니다. 전자동 머신은 뭐냐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라인딩부터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모든 게 다 돼서 간편한 그런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나 사무실 이런 곳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커피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적인 역량이 있어야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것도 있죠. 반면에 좀 디테일한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이 가능해요. 바리스타의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반면에 이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라인딩부터 도징 그리고 추출까지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 없이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간편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고 바리스타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이 통제되어 있고 적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바리스타라고 하더라도 바리스타가 원하는 만큼의 스펙트럼을 가져갈 수 있는 추출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신을 보시면 에버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라떼 또한 추출해낼 수 있는 전자동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이렇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반자동 머신으로 따지면 포터필터의 스파우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컵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있고요. 분리를 해보시면 안쪽에 다 추출된 커피 퍽이 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수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트레이를 자주자주 좀 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호퍼가 있죠. 그라인더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호퍼 안에 그라인더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보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분쇄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쇄된 커피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더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홀빈 상태의 커피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데 분쇄된 것밖에 없다 라고 할 때만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의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 브루맥 추출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마그니피카 에보라떼 머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 머신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모두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브루맥 안에 바스켓 사이즈에 의해서 자동 머신에 담을 수 있는 커피 양이 결정되고, 분쇄된 커피가 도징, 담기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높은 압력을 가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빠르고 진하게 추출하는 이 에스프레소 추출이 모두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머신에서 에러가 나거나 고장이 난다면 이 브루맥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맥은 청소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까? 자동 머신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게 바로 농도예요. 이것만 아시면 이 자동 머신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해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커피는 센터커피의 메이데이라는 블렌드예요. 이 블렌드를 선택한 이유는 센터커피가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기도 하고 미디움이나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 정도, 그러니까 좀 밝은 원두를 선택해서 좀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원두를 선택을 했거든요. 원두를 좀 부어주고요. 분쇄도는 총 13단계의 분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분쇄도가 굵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물과 커피와 닿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커피가 좀 다소 연하게 나오거나 커피가 좀 더 빨리 추출이 되고요. 분쇄도가 가늘어진다는 것은 커피와 물과 만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좀 더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의 농도가 좀 더 진해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일단은 중간 정도에 놓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두 상태 보면은 미디움 로스팅 정도로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다크하지도 않죠. 이 머신은 전원을 이렇게 키면은 자동으로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일단 한번 간단히 추출을 해볼게요. 에스프레소, 커피, 롱으로 갈수록 추출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요. 추출량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커피가 진해지거나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나 롱 버튼에 물량을 너무 많이 세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60ml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라떼, 라떼 마키아토, 카푸치노는 라떼를 만드실 때 버튼에 따라서 추출량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보라떼 머신은 우유가 베리에이션 된 커피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데요. 라떼 마키아토와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우유통에 표시되어 있는 눈끝만큼의 우유를 담아주면 만들 수 있고요. 마이라떼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더 우유량을 적게 넣거나 많이 넣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핫워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바로 여기서 담을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위에 버튼이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 더 적게 담기고 요게 한 중간 정도 양,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은 양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버튼은 그라인딩하는 시간으로 담는 원두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시간 그라인딩을 해주면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원두가 담기겠죠. 최대한 가느다란 분쇄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이 담길 수 있는 게 몇 g일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기는 양 곱하기 2배수의 추출량을 정하신 다음에 그 추출량을 20초에서 30초 안에 세팅을 해보시면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양을 선택해서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그라인딩 해주는 소리가 들리죠? 버튼을 한번 누르고 에스프레소가 완벽하게 추출하기까지 한 50초 정도가 걸렸는데 39g 정도가 나왔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자체는 맛있는데 농도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물이나 우유와 같이 먹기 위해서는 농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팅을 바꿔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농도가 낮게 나오지 않아서, 근데 이게 세팅하면 원래 더 맛있어.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자동 머신 썼거든요. 소위 말해서 담배째 맛이 나는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농도가 연하다 뿐이지 되게 깔끔하고 반자동 머신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한번 더 추출을 해볼게요. 이번에 추출할 때는 그라인딩이 끝나고 추출하는 시간부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 머신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분쇄도를 한번 최대한 가늘게 가볼 거고요. 농도를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두량은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커피 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피가 더 진해지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커피가 더 연해지거든요. 자,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고요. 오케이, 지금이죠. 어때요? 좀 아까 추출보다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보다 확실히 농도감도 더 많이 나왔고 향미 같은 게 더 풍부하게 느껴지거든요. 시니 한번 드셔보셨어요? 농도가 엄청 진해졌고 산미가 진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맛있게 한번 세팅을 해보려면 1대2 비율을 지켜야 되니까 커피 양을 알아내야겠죠. 제가 커피 양을 알아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빼볼게요. 퍽통을 다 비운 다음에 이 통을 0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넣으시고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라인딩 하는 소리가 들리죠? 꺼졌을 때 전원을 꺼주세요. 그라인딩이 다 된 다음에 전원을 꺼주게 되면은 브루맥 안에 담긴 커피 원두가 담기게 되거든요. 15.8g, 16g 정도 담겼네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분쇄도를 최대한 가늘게 세팅을 하고 첫 번째 버튼 10g에서 11g, 두 번째 버튼은 13g에서 14g, 세 번째 버튼은 15g에서 한 16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버튼마다 한 2g 정도씩 차이가 났거든요. 2g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라인딩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를 눌렀을 때 40g의 추출량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11g 정도의 커피를 사용해서 40g을 추출해내면 커피 맛이 어때지겠어요? 연해질 수밖에 없겠죠. 비율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 추출량의 비율은 3번 버튼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15g에서 16g이면 1 곱하기 2 하면은 한 30g
34g에서 32g 정도 되잖아요.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1 곱하기 2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출량을 바꿔야겠죠. 추출량을 바꾸는 세팅은 에스프레소 버튼을 길게 5초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저울로 그람수를 재시는 거예요. 재시다가 한 30g 정도 떨어졌을 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요. 에스프레소 버튼이 지금 한 32g 정도 나왔죠. 그리고 지금 추출해 줄 때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에스프레소가 좀 진하게 떨어지고 아까보다는 가느다란 줄기로 떨어졌죠.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괜찮죠? 간장동이랑 거의 네.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아마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한번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추출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1대2의 비율 20초에서 30초 사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도징하는 원두량은 아까 알려드린 팁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셔서 그 시간에 맞게 분쇄도를 조절을 하시면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에버라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르맥의 사이즈가 16g 정도를 넘어서면은 에러가 뜨더라고요. 다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뭐 한 13g, 14g 혹은 뭐 12g만 넣어도 좀 에러가 뜨는 머신들이 있어요. 그런 머신들은 담기는 양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자동 머신은 부르맥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최대한 가느다란 분쇄도를 하더라도 11g 정도밖에 담기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추출량을 25g을 세팅을 하시고 에스프레소를 2번 추출하세요. 2번 따로따로 추출하셔서 그거를 합쳐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버 라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한 변수 조절도 가능해요. 설정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필터 교체 주기를 설정하거나 필터 교체 시기를 초기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터치 음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버튼 같은 경우에 커피 온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지금 커피 온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저는 이렇게 커피 온도를 더 높게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먹었던 커피보다 물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갖고 나올 수 있겠죠.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같이 주는데 저희는 1이거든요. 1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게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신의 스케일링 주기가 더 빨라지고요. 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케일링 주기가 더 낮아지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좋아서 거의 대부분 측정을 해보시면 1번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 자동 머신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퍼에 너무 많은 원두량을 담으면 안 된다. 원두는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원두 안에 있는 향미 성분들은 더 높은 온도를 만났을 때 더 빨리 휘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두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원두를 호퍼 안에 넣어놓고 그 원두를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소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동 머신은 뜨거운 물도 왔다 갔다 하고 온도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호퍼 안에 담겨있는 원두가 산패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머신을 쓰실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원두를 드실 만큼만 부어놓고 패키지에 보관을 해두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틀, 그리고 최대한 3, 4일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쓰지 말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다크로스팅된 커피들은 표면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오일이 있어서 커피가 뭉치기도 쉽고 이 그라인더나 이 머신 안에 껴가지고 더 빨리 청소를 해줘야 되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 중강 배전 정도, 커피 바깥에 오일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배전
브랜드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헤이즐넛 커피나 이런 가양 커피들도 비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에요. 물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여기서 세팅을 건드려도 맛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 안에는 미네랄 성분들이 있거든요. 미네랄 양이 많다면 경수라 그러고요. 그 물 안에 있는 미네랄 양이 적다면 연수라고 해요. 대략 50ppm에서 175ppm 사이에 있는 물을 커피 추출에 적합한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수질이 굉장히 커피 추출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올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지역 혹은 내가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ppm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생수를 사용한다면 커피 맛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ppm을 가지고 있는 생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정수된 물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청소예요. 생각보다 맛있는 커피를 지속적으로 드시는데 그리고 일관되게 드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기로 안을 좀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내부의 관로라든지 추출구 쪽을 알아서 좀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따로 유저가 청소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브루맥 되게 중요한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루맥은 가능하다면 자주 청소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머신을 끄신 상태에서 이 추출기를 빼시고요.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이렇게 드론기의 마그니피카 엘보라떼 머신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동 머신을 통해서 에스프레소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머신을 며칠간 쓰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정말 편했고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막 반자동 머신, 막 그라인더까지 구비하면서 번거롭게 추출하는 게 싫다, 그런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그런 머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동 머신으로 더 맛있는 커피 추출해 드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